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바로 누군가가 꿈꾸었던 미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는 소중하게 만들어 온 내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에서 면적이 9만 평방킬로미터를 넘어서 가장 넓고 272만 명 인구를 가진 우리 경북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철우 지사님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간단히 인사 좀 해주십시오. 예,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입니다. 저는 2018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이제 2년이 넘어서 가지고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경상북도는 과거 우리 신라 통일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를 만드는데 주역이었고 또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가장 많이 하고 6.25 때 전선에서 지키고, 그리고 또 새마을로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 중추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도권이 너나 1급으로 가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조금 변방으로 밀린 듯한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경상북도 도지사를 맡아서 운동화 신고 잠바 입고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이제 음력설도 지나고 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 중에 경상북도를 좀 잘 기억하는 그런 인터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코로나19 사태 지난해도 나를 들끓게 했고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경상북도에서는 지난해 선제적으로 코호트 격리도 하고 경북형 마스크 제작이나 보급도 하고 이렇게 예방이나 대책에 나서셨는데 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대구 경북에 그때 봉쇄를 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굉장히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한 5월달 되니까 거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방어를 잘 했는데, 그건 뭐냐? 우선은 대구 경북 사람들이 선비 정신이나 이런 정신에서 직거를 많이 했다. 지금은 5인 이하 가지 마라, 밤 9시에 영업을 안 한다,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국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시민, 경북도민 스스로 정말 대구의 번화가 동성로가 텅텅 비일 정도로 스스로 자제를 하는 이런 정신을 극복이 되었고, 아까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상북도는 그 당시에 청도 대남병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봉화 이런 데서 요양원 집단실에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단실에서 한 70%, 80% 발생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3월 19일부터 22일간 2주일간 코호트 격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자들 출퇴근 못하고 시설에서 2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격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사실 갓난 애기도 있는 종사자들도 있고 노부모 계신 분도 있고 자기가 안 나오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한 40여 명이 넘는데 이분들이 협조를 잘해줘가 그 2주일간 코호트 격리하니까 지금까지 집단시설에는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을 잘 발휘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사회자께서 경북형 마스크인데 그때 우리 국민들 대부분 아실 겁니다. 마스크 살라고 새벽부터 줄 섰는 거. 그런데 그때 마스크는 더 이상 생산은 어렵고 수입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경북 우리 도에서 가진 TP라고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거기에 마스크를 검증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스크는 그러니까 94% 방진을 하는 마스크가 있는데 한 50% 정도 막을 수 있는 이런 마스크를 개발했습니다. 저들이 천으로 만드는. 그래서 전국 마스크 대란을 막는데 좀 역할을 했다. 충분한 보급은 됐다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 쓸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경북도에서 만들어서 특히 노인들 마스크 사기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다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스크라든지 코호트 격리라든지 어려움을 극복했다. 이래서 그 당시 중대본 회의를 늘 주재하는 총리께서 경북이 모범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예.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성과도 크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성과를 드신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코로나 가운데 그래서 모두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래도 오랜 염원인 대구 경북 신공항, 그래서 대구에 있는 현 공항을 우리 경북으로 이전하는 신공항 이전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대구 경북만 하는 게 아니고 수원공항도 옮기고 광주공항도 옮기는 이런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데도 하기 어려운 것을 대구 경북 도민과 시민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확정지었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그 민생살리기 특별본부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뭐 자세한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 코로나가 그 202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니까 1년 이상 계속되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입니다. 이분들 실질 소득이 다 줄어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업종은 한 50% 폐업을 하고 관광업종은 한 80%가 폐업을 했습니다. 그럼 이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주는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재난지원금도 정부에서 주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민생살리기 특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도지사가 주관이 되어서. 우리 경상북도에서 지원할 건 모든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지원하겠다. 그래서 1, 4분기 내에 한 1조 한 700억 정도를 미리 예산을 투입할 걸 미리 투입하자. 그리고 지금까지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세금도 감면해주고 그뿐만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해주고 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연장해주고 등등 할 수 있는 대책은 다 해서 이분들이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야 그래도 도가 있구나, 정부가 있구나, 또 이웃이 있구나 느끼고 포기하지 않도록 길을 살리주는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해서 도정을 연구 중심 체제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경북이 사실 1차 산업시대 농사 짓고 사는 시대는 인구가 1등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되고 1949년도 인구 통계를 처음 냈어요. 통계를 냈을 때 경상북도가 321만이고 서울이 144만이었습니다. 경기도는 한 180만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 이 인구가 계속 통계 낼 때마다 1등 하다가 70년, 5년마다 인구 통계 냈는데 70년 통계 낼 때 서울과 경북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 이전까지는 경북이 가장 일자리가 많았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일자리가 많다 이 말입니다. 농업시대거든요. 그래 그 이후에 2차 산업, 3차 산업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점점 인구가 빠져나가서 지금은 수도권이 가발이 2,600만이 되고 경북은 대구 경북 합쳐서 500만 조금 넘을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것은 1차 때 우리가 1등 했는데 4차 때 1등 뭐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4차 산업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은 뭐냐 이게. 그래서 연구 아이디어 산업이다. 하나만 딱 생각하면 애플이 세계 1등을 합니다.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값하고 시초가 똑같습니다. 애플 하나가. 더 큽니다. 애플이. 그럼 애플은 30년 밖에 안 된 그런 회사가 어떻게 세계 1등을 하느냐. 아이디어 산업이다. 애플이 직접 기계를 만듭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디어 내가지고 전부 하청회사를 거느린다. 요새 최근에 뜨고 있는 전기 테슬라,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아이디어 처음에 전기 자동차 나오니까 그거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도요타보다 주식값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연구 중심으로 안 되고는 4차 산업혁명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모든 업무를
어느 대학 어느 교수 어느 연구원의 어느 연구원 기업의 어떤 R&D 이와 같이 공동 운영하는 그런 체제로 가겠다. 이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루틴하게 하는 업무는 그대로 해라. 그 대신 새로운 사업을 지금까지 하던 사업을 바꿀 때는 연구 중심으로 다 바꿔라. 연구 중심으로. 그렇게 연구 중심의 도전 이렇게 해서 4차 산업혁명을 경상북도가 이끌어가겠다. 그때 다시 경북이 일어서는 계기를 만들겠다. 그게 연구 중심 도적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시작된 그 행정통합 예. 이 바람이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이렇게 흩어져 산 지가 이제 40년 됐습니다. 81년도 대구가 직할시로 분리가 됐는데요. 사실상 저보다 먼저 도지사 내가 당선되니까 먼저 한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님이 4년을 해보니까 대구 따로 경북 따로는 어렵더라. 그래서 대구 경북 합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을 도지사를 해보니까 정말 한 달에 10,000km, 1년에 12만 km 같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 뛰어다니면 열심히 해도 인구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합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만들어가는 게 맞겠다. 이래서 좋다고 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간 지금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합치자 하니까 우리하고 동병상리 그 광주 전남도 합치겠다. 부울경도 합치겠다. 충청도 뭐 대전하고 세종이 합치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수도권이 너무 블랙홀처럼 빨리 들기 때문에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TK, 대구 경북 합치고 부울경, 그 다음에 호남, 전라남북도 광주, 그 다음 충청남북도 대전, 세종 한 500만 단위가 되고 부울경은 800만 단위가 됩니다. 그래야지 수도권과 경쟁하고 지방분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데 지역민들은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그러면 만약에 대구 경북이 통합이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그래 우선은 통합이 되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뭘 해먹고 살 거냐 이야.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 산업입니다. 첫째로 대학이나 이런 아이디어 있는 집단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AI가 일을 합니다. AI가 돈을 벌었는 것을 사람들이 나누어 쓰는 일들을 합니다. 그럼 나누어 쓰면은 물론 일하는 사람도 소득이 더 많아지겠지만 일 없는 사람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누어 돈은 들어있고 일자리를 얻고 뭘 할 거냐? 그러면 인간은 문화, 예술, 관광, 그리고 교육, 의료 이 중심으로 갑니다. 그 중에 힐링, 그 다음에 음식 그런 중심으로 갔을 때 대구, 경북이 합쳐야지. 결국 세계화하는 것은 도시화입니다. 도시화. 대구 250만 그 도시를 문화, 예술, 그 다음에 교육, 금융 이런 중심으로 만들고 경상북도는 땅이 넓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산 기반 대구에 있는 공장들을 다 경북으로 옮기면은 대구가 새로운 도시가 되고 경북은 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북은 힐링, 관광,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사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경북 따로따로는 안 되고 지금 머릿속에 그러면 대구, 경북 지금은 그대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지금은 지휘자가 한 사람이라 해야지 호흡이 잘 맞지 따로따로 하면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후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결국은 도시화다. 그래서 수도권처럼 대구, 경북 합쳐서 전철로 촘촘히 연결하면은 사는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들어야지 모범적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시대의 주거 환경 문화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대구와 경북이 합쳐지면 그 경북이 대구에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그 쏠림 현상이 있을 거다. 뭐 그래서 균형 발전이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안동 같은 지역에서 도청이 와 있는데 도청이 또 대구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거는 미국을 보면은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제1 큰 도시에 주도가 있는 데는 16군데 뺄 거예요. 34군데는 다 작은 도시에 있습니다. 심지어 10만 미만 도시에도 주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통합을 하면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행정은 지금 현재 안동에 있는데 안동 중심으로 가야 되고 대구는 그 외에도 교육, 문화, 예술 분야로 엄청 발전시킬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블랙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특히 코로나 이후 시대는 사람 사는 문화가 달라질 거로 생각합니다. 왜? 아파트에 복잡하게 사는 것보다는 좀 떨어져가 사는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인기 있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단독주택이 지금 과거에 우리가 시골 정도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새로운 문화단지를 만든다 생각하면은 그게 안전하면서도 그 우리가 원하는 교육이나 문화나 그 의료시설이 다 들어있는 그런 단지들을 만들면 그런 곳으로 더러 사람이 많이 옮겨올 거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는 도시를 생각하면 안 되고 미래의 도시를 생각하면 오히려 더 발전이 우리 경북에 있는 분들이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은 그 앞으로 이런 대구와 경북이 통합을 위해서는 뭐 어떻게 뭐 작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에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2022년도에 6월달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못하면 4년 텀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역산하면은 2022년 6월 선거를 하려면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이게 합의가 돼야지 대구 경북 통합 정부를 만드는데 초석을 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법까지 다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거쳐야 될 것은 지금 공론위원회에서 만들고 있는데 공론위원회에서 3월 초쯤 되면은 초안이 나옵니다. 그러면 4월에 학점을 짓고 한 6, 7월 달에는 주민 투표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도민들이 투표를 거쳐서 찬성이 나오면 그래서 행자부에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국회에 대구 경북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 만드는 이유는 지금 지자체를 작은 지자체 합쳐도 법을 만드는데 마창진도 법을 만들었거든요. 제주특별도 특별자치도 법을 만들고 우리 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나라에서 주는 교부금이라든 이런 것들이 현 상태 이상은 유지가 돼야 되지. 2개 받다가 하나가 합쳐주면 손해본다.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그런 걸 보장받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하면 적어도 특별법은 12월 전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6월달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선거하고 7월 1일부로 통합정부가 출범하도록 하죠. 그러면 더 커진 지자체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500만이 넘는 지자체는 지금 서울하고 경기가 있는데 그것도 의미가 좀 다르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힘을 합쳐가지고 보통 통합은 위에서부터 내려왔는데 이것은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통합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통합은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클 거로 생각합니다. 진통 끝에 대구공항을 갖다가 의성 비안 군이 후보로 이제 옮기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이 사업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거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것은 이제 대구의 K2 공항입니다. 원래 K2 공항의 민간 공항이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공항은 하고 있는 것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그 법에 따라서 지금 이전을 하는 건데 가면서 민간공항도 같이 간다. 그렇기 때문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이 같이 가서 통합공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공항은 지금 이전지 결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컸습니다. 어떤 공항을 어떤 크기로 지을 거냐, 예산이 얼마 들어갈 거냐 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직 금년 말까지 용역이 나오고 내년도에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면은 2024년에 착공을 하고 2028년에 완공하는 이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모양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구상은 그 이제 우리가 K2 공항, 군공항은 할주로 2개가 있습니다. 2개를 할주를 크기를 민간이 군공항 할주를 민간이 이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할주로 군공항은 좀 짧습니다. 군공항은 원래 9,000피트만 되고 민간은 10,000피트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할주로 하나는 우리가 중장기 노선을 뛸 수 있는 3,500m 넘는 그런 할주를 만들고, 그 다음에 군사시설은 뭐 군공항의 절차법에 따라 다 하면 되고,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민간공항입니다. 민간공항 계류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물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완비하는, 그래서 지금의 대구공항의 민간이 쓰는 건 5만 평인데, 그보다 한 3배쯤 넘는 이런 지역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항, 민간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적어도 1,000만 명이 영중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항을 준비를 하고 있고, 공항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접근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어느 지역에서도 1시간 내에 갈 수 있고, 심지어 그거는 이제 대전하고 거의 위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중부권에서도 충분히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구 경북 공항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중부 공항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부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접근로, 그 다음에 공항은 역시 시설, 그러니까 인프라 조성, 예. 공항 도시, 그 다음에 공항의 그 물류 단지, 그 다음에 공단 시설, 공단도 옆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하는 를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예. 요즘 나오고 있는데, 예.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국회에서 특별법 이미 통과가 됐고, 뭐 그런데 대구 통합 신공항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는데 우리 경상북도 지사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구 경북 신공항은 사실상 군공항 이전법을 만들고 민간공항은 그 예산을 좀 지원해서 하면 그대로 로드맵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가덕도 가기 전에 그 영남권 5단체, 그러니까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영남권 공항을 하나 필요하다. 이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발의를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 그걸 검토하다가 무산을 시켰어요. 도저히 그거는 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또다시 문제가 돼가지고 부산은 가덕도로 하겠다. 부산 외에 4개 시도는 밀양에 하자. 이렇게 싸움이 붙었는데, 그것을 파리에 있는 공항공단, 가장 그 정확하게 한다는 외국 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1번이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게다. 그거는 요청도 안 있는데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고, 2번이 밀양으로 나오고 3번이 가덕도였어요. 그래서 5개 단체가 모여서 합의를 하라. 더 이상 이제 밀양이다 가덕도 싸우지 말고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하자. 이렇게 좋다 그래 합의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힘이 세졌고 부산시장 선거를 한다니까 가덕도를 또 들고 나왔는데, 국토부에서는 김해 신공항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 확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왜 가덕도로 가느냐. 가덕도는 불가능한 공항이다. 이렇게 해서 국토부에서는 그 말을 안 듣습니다.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폐기하는 거 보고 깜빡이 갔잖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잘못하면 근거도 없이 이걸 어떻게 폐기시키느냐. 못하겠다니까 정치권에서 그러면 법으로 만들자. 그 입법의 폭거입니다, 이게는. 그러나 대구 경북에서 계속 가덕도를 반대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김해 신공항 확장하려고
5사람이 같이 집을 공동으로 짓기로 했다가 3사람이 별도로 가면 우리 2사람 목숨 내놔라. 그럼 내놓은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 너 가덕도 특별법 만들면 대구 경북공항도 특별법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지금 했는데 선거가 급하다 보니까 똑같이 해주면 부산 사람들이 뭐 대구도 해주고 우리도 해주고 그건 뭐 해주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까 싶으니까 민주당에서 선거 이용하려고 가덕도만 법을 만들고 대구 경북을 보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주정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이 잘 나리라 생각하고 어떤 형태로든 대구 경북 공항은 제대로 빠르게 만드는 게 좋겠다. 이래서 국회 가서 항의도 계속하고 보장을 해라. 대구 경북도 민간공항을 제대로 만드는 걸 보장을 해달라. 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랜 시간 인터뷰 하셨는데 가벼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교사도 하시고 특수직 공무원도 하시고 지사도 국회의원도 하시고 지사도 하셨는데 가장 할 만한 직업이 어떤 거였습니까? 그리고 성과가 있다면 또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뭐 그 나름대로 다 제가 해보니까 제가 수학 선생님 5년 했는데 그 나름대로 정말 아름다운 그 제자들이 지금도 같이 활동을 하고 찾아오고 해가 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이었고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나라 운명에 대해서 또 세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관이라든지 뭐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건 누구보다도 몸에 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은 뭐 누구나 다 아시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 직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얻어먹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괜찮고.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모두 어느 정도 하면 또 시도지사 하려고 또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하면은 이건 집행기관이니까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는 도지사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자기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보니까 자 2020년 경북 관광해고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관광 경북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던데 숨겨진 뭐 관광지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 그런 게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시죠. 우리가 이제 2020년 대구 경북 관광회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사실. 근데 경북에 뭐가 좋느냐 이러면 하도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데가 많은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오느냐? 그 스토리는 꽉 차 있는데 텔링이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 텔링이 좀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데 우선에 세계문화유산을 우리가 가장 많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등재된 게 서원이 있습니다. 서원. 서원 우리나라 9군데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했는데 5군데가 경북에 있습니다. 그 말은 서원은 요새로 말하면 사립대학입니다. 향교는 공립학교고 사립대학인데 그만큼 유명한 사립대학이 많았다. 인재 배출 지역이었다. 인재의 보고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서원을 꼭 한번 가보면은 특히 젊은 분들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여유있게 공부를 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고 그 국가에 대해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를 했고 이분들이 만인소 그 당시에 만 명이 모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요새 솔직히 유튜브에서 10,000명 모아가 10,000명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걸어서 와가지고 붓으로 글씨 써가지고 10,000명이 임금한테 항의를 하러 가는 겁니다. 만인소 이런 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영남의 선비들 이분들은 서울에서 공부했는 가지고 바른 소리를 했습니다. 나라가 잘못될 때는 항상 바른 소리 할 수 있는 지금 국가가 운명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가고 있는데 복음만 있을 게 아니고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르게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서원을 경북의 서원 가장 유명한 도산서원, 무슨 소수서원, 그 다음에 병산서원, 또 옥동서원 뭐 이런 서원들이 많이 있는데 서원들을 꼭
한번 들려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주로 안동 권역이 있네요. 안동에 뭐 2군데 있고 영주 하나 있고 경주 있고 달성이 하나 있고 5개가 그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민들한테 한 말씀 남기시죠. 예, 코로나에 대해서 정말 1년 넘게 고생하셨는데 코로나 극복을 못 시켜서 그냥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죽을 못이라도 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중구생이라 이래서 우리 서해 유성영 선생이 좌의정 때 선조임금이 피랑 가를 때 임진왜란 피랑 가는데 선조임금께 지금 죽을 못이지만 그래도 살 길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어렵지만 살 길을 찾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의사도 최선을 다하고 도민들께서도 용기 잃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은 경북이 반드시 대한민국이 다시 1등이 되는 그런 지역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